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버핏, 빌 게이츠도 투자. 자, 지금은 몰빵 해야 할 때 왜 몰빵을 해야 한다는 건지, 자, 삼성도 투자하는 원전, SMR 대장주는 무엇인지, 자, 지금부터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왜 지금 우리가 몰빵을 해야 되느냐, 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와요? 자, 월가의 전설, 지금은 긁어 모을 타이밍이다. 이게 정확하게 그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왜 지금이 긁어 모을 타이밍이냐를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보면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부터 뭐 한다? 저는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털 회장인데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보면은, 자, 막스 회장은 뭐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관망하고 환경이 악화되면 뭐 한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역행 투자자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도 약 170조 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상승세 이런 거 나왔을 때 투자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늘 뭐예요?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리먼 사태라든지 뭐 그런 증시의 큰 하락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만 투자하는 사람은 유명한데 이 사람이 뭐다? 지금은 사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실 이건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자,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건 뭐예요?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것이 6개월 또는 12개월 전보다 상당히 싸다라고 덧붙였다. 싸졌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하락에 의해 가지고 대다수 종목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정도의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사면은 마이너스 50%가 시장의 악재가 해소가 된다. 시장의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원래 자리로 가면 몇 퍼센트겠어요? 마이너스 50%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정할 때 주워 담는다고 하면은 시장이 안정화가 됐을 때는 사실상 뭐다? 10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12개월 전보다는 굉장히 싼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이 주식의 주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은 싸니까 사야지 이런 말하면 사실상에 뭐 우리가 신뢰도 안 갑니다. 근데 뭐예요? 시장 역행 투자자로서 늘 뭐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은 매수를 하는 사람이 그래도 누굽니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털 회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뢰가 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있고, 사실상 뭐 이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합니까? 버핏 같은 경우도 하락장에서 뭐예요? 최근 하락장에서도 버핏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뉴스를 보면은 실제로 최근에도 그 뭡니까? 그 옥시 뭐였죠? 그 기업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옥시덴탈이었나요? 어쨌든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지분 투자라고도 추가 매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버핏 역시도 뭐예요? 워렌 버핏 역시도 하락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뭐 합니까? 최근에도 뭡니까? 하락장에도 줍줍한다. 누가? 큰 손이 베팅한 종목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락장에도 큰 손이 베팅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사라든지 기관 투자자라든지 뭐 하고 있습니까?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JP 모건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요? 하방 인플레 반토막, 그러니까 인플레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건 반토막이 예상되면서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JP 모건 같은 경우도 뭐예요? 지금 하반기에는 우리가 사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증권사에서도 지금 이런 의견을 내비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되느냐? 무엇을 사야 되느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더 봤더니 어떠한 이야기 나오느냐? JP모건 같은 경우도 무엇을 사야 되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리밸런싱 기간에 접어들면서 뭐하자?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주식 매수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그럼 과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이 저평가, 지금 사실 지금 JP모건의 이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JP모건이 생각하는 저평가는 무엇인지 한번 좀 봐야 되는데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이거죠. 뭐 해야 된다. 증시 폭락에도 JP모건이 뭐 한다. 경기 후퇴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주의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에너지주를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주가 저평가되었느냐 봤더니 실제로 JP모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에너지 관련주와 뭡니까? 저평가되고 있는 뭐다? 에너지 관련주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자,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실제로 돈 있는 사람들은 주워 담고 있는데 무엇을 주워 담느냐? 바로 에너지주, 저평가되어 있는 에너지주, 저평가 에너지주를 주워 담는다는 거 있죠. 그럼 우리도 이 저평가되어 있는 에너지주를 사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게 무엇인가? 무엇을 사야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슈된 게 뭐야? 아까도 있죠. 버핏 오늘 뉴스 나왔죠. 아까 뭐라 했으면 버핏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버핏 소유의 미국 에너지 기업이 뭐한다? 소형 원전 사업에 뛰어든다. 이 소형 원전 사업 하면 알죠, 여러분들? 이게 누구도 하는 걸까? 빌 게이츠도 투자 소형 원전 미래 에너지냐 하고냐. 그러니까 지금 이 SMR. 근데 지금 오늘 뭐 버핏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의 옛날부터 이야기 계속 나왔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원전 결의. 그래서 이 원전이 뭐다?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버핏과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소형 원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평가되어 있는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보는 게 뭐라 했습니까? 원전이잖아요, 원전. 그럼 우리도 소형 원전 관련돼서 종목을 매집하면은 매수해 놓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사실 원전 시장이 지금도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직 큰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지 못했던 게 지금 시장 규모가 600조에서 1000조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신시장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이 신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평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시장, 1000조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신시장에 대한 저평가를 알기 때문에 뭐합니까? 원전 투자 붐이 불면서 두산도 뛰어들고 SK도 뛰어들고 GS도 뛰어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뭐예요? 삼성도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 소형 원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예요? SMR이라고 하죠. 이 원전 관련 수혜주를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슈가 계속이 되고 있는 게 오늘 지금 JP모건이 원전 관련된 종목 사세요. 원전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관주 종목 사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오늘 또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계속 얘기 나온 게 뭐예요?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을 본격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원전 세일즈라고 하죠. 세일즈. 그래서 체코, 폴란드 등의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면서 오늘 시간에 보면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에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뭡니까? 전고점 돌파 못하고 돌파 지지, 돌파 반등에서 뭡니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전고점 지지 패턴으로서 지금 사실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시간에 주들이 보면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보면 차트가 어때요? 전고점 지지 패턴입니다. 전고점 지지 이후에 반등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돌파 못했고 돌파했고 안착하고 뭐예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동일. 보성 파워텍도 전고점 지지 반등 패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돌파 못했습니다.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거 뭐예요? 이거 이제 전고점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전고점 지지 반등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전기전. 서전기전 가서 돌파 못했고, 돌파하고 안착해서 지금 사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서전기전도 전고점 지지 반등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제 원전 관련 애들이 뭡니까? 전고점 지지 반등 패턴을 지금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세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무엇을 여러분들이 산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수익을 못 보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이슈가 나왔을 때 이런 애들을 사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이 원전의 대표적인 이 일진파워 뭐 아니면 한신기계 뭐 이런 애들 원전하면은 크게 갔다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보면은 뭐예요? 자, 얘 같은 경우도 돌파 못하고 돌파 못하고 그 돌파했다가 지지해서 얘도 전고점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얘 같은 애도 3,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원전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전고점 지지 반등 패턴 때문에 2차, 3차 반등이 기대가 되는데 이 크게 간 애들이 뭐다? 이미 10배에서 13배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것을 지금 올라타기에는 뭐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에 제가 예전부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과거에 1월달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이제 원전 관련해가지고 빌게이츠 투자한데서 이때 드렸던 게 우진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도 소개시켜드리고 한 120%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이제 이 당시에도 원전 관련 이슈하면서 피코그램을 소개시켜드렸는데 피코그램 관련해가지고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얼마예요? 약 15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원전 관련 애들은 뭐가 문제다? 사실 기술적 반등 이거 무조건 기대해 볼 수 있는 패턴,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볼 수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사셔도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걱정하는 건 뭐다? 이미 적게는 몇 퍼센트? 적게는 100%에서 300%. 많게는 뭐다? 많게는 1300%까지도 올랐기 때문에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 이슈의 종목들이 딱 기술적 반등에서 끝내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늘 얘기한 게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르기 전에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지 이미 100% 오른 종목, 200% 오른 종목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사라 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물렸을 때 내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원전 관련 이슈가 커지고 SMR 시장이 커졌을 때 SMR 시장이 성장했을 때 얘네가 크게 갔을 때 또 따라갈 만한 이슈는 없을까?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같이 올라갈 만한 이슈는 없을까 찾아봤더니 어떤 게 있냐고 하면은 이거죠. 뭡니까? 자, 윤정무가 밀어주는 SMR. 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원전 세일즈 하면서 SMR을 밀고 있습니다. 수출하겠다고. 근데 여기서 동시에 모멘텀 받는 게 뭐다? 건설사랑 건설사. 그래서 미래 먹거리 될 수 있을까? 건설주들이. 그 실제로 보면은 건설주들이 뭐라고요? 윤석열 당선의 수주 확대 기대감, 원전 관련해서 얘네가 계속해서 이슈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다? 건설주도 후발주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찾아봤더니 정말 매력적인 게 현대건설이 있어요. 현대건설 뭐 합니다? SMR, 원전해체 뭐예요? 최근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확보와 원전체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 신사업에 뛰어든 현대건설이 있다라는 거에서 원전 사업 전 분야로 확대해가지고 현대건설을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릴까 했어요.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 사실 차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도 뭐 바닥에서 꾸역꾸역 뭐 이렇게 기면서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현대건설은 알다시피 뭐예요? 굉장한 우량주. 그럼 무거운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건설이 모멘텀이 괜찮은데 무거운 우량주라서 아쉽다 하지. 근데 뭐 우량주 좋아한다고 하면은 현대건설을 사셔도 괜찮을 것 생각해요. 이제 뭐다? 우량주 좋아하면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냐고 하면은
만약에 이 건설주들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결국 뭡니까? 건설 관련되어 있는 자재 분야에서도 분명히 이슈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 관련해 가지고 수혜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뭐다? 건설 관련해서 원전으로서 자재 관련으로서 수혜받을 수 있는 애들도 뭐다? SMR 시장 성장과 건설업 관련 시장의 성장에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오늘 좀 찾아왔는데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제일테크노스. 자, 제일테크노스도 아까 같은 경우 얘기했다시피 바이든과 한미 원전 시장 동반 진출 임박 얘기하면서 원전 핵심 설비 독점 공급하는데 그게 뭡니까? 건축물의 시공 시 가장 먼저 설치된 뭐다? 바닥 재료. 바닥 재료라는 거예요. 바닥 재료. 그래서 건설 자재 쪽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제일 테크노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차트도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차트 봤을 때 뭐 얘도 돌파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창스틸이라는 종목. 얘도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용보다 이중바닥재 독점이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말 하면은 개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왜? 당연히 지금 원전 관련주 하면 얘네가 수혜를 받고 얘네가 크게 가지 얘네가 왜 가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얘네가 크게 간다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건 그걸 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네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딱 지지 반등 패턴으로서 기술적 차익을 노리고 나오시는 게 안전하다는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바닥에 있는 종목 후발주로 올라갈 만한 건 또 찾아봤더니 뭐가 있다? 건설주 관련해가지고 원전으로도 한번 엮는 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거 뭐 제일테크노스, 대창스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신 분들 뭐 해달라? 어플을 다운받아달라. 그렇게 단기간심 종목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쭉 해서 계속 매일같이 올려놓고 있죠. 그래서 최근 제가 이번에 그래서 매매일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지금까지 어플 만들고 6월 29일까지 매매일지를 정리해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늘 얘기한 게 뭐예요? 단타 3퍼 뛰기, 5퍼 뛰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수익률도 뭐냐고 하면은 나오죠. 이 시가 다음날 추천 이후 다음날 시가 기준으로 하였으니 해당 수익률보다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더 많은 수익률을 챙겨가실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시가 위로 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시가 위로 온 적이 없다라는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들어가면 뭐 합니까? 최근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가를 다 적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시세 위로서 차익하시는 분들 많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했더니 지금까지 뭐예요? 대충 5% 이하 미만의 수익이 7개, 10% 미만이 22개, 30% 미만이 약 30개, 50% 미만이 10개, 100% 미만이 15개, 100% 이상이 3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충분히 빠른 시세 차익, 단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어플을 이용했을 때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플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을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다운을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